이제 DSR 도입을 위한 은행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꺾고 대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DSR 전면 도입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정확한 도입 취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에 있어서 질적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 책임성 있게 갚아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질적 개선과 더불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 그 대출 한도를 세배 한도 안에서 대출을 줄인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대출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DTI와도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DTI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부담만이 결정이 되는 거고 DSR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이라는 부분까지도 총합산을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득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부분에 대한 합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대출만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DTI보다 DSR이 이제 규제가 이제 까다로워져서 엄격해진 이제 기준이 생긴 건데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 DSR 도입 자체로 본다면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고된 악재였잖아요. 이 당장 시장에 더 영향이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의 큰 영향으로 지금 시장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파트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 중도금 대출에서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어떤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요자층 일부층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그렇다면 또 진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끼칠 악영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양극화 시장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소득층이나 어떤 자본을 빌리지 않은 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이란가 특히 이제 전세를 빌려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 서민들이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전세는 2년 정도를 빌립니다. 근데 첫 해년도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상장하는 방식이고 2해년 차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실수요자로다가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서민층이 전세로 옮겼다가 또 전세금 마련마저 어려워지면 이제 월세 시장으로도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전세를 더 낮은 걸 찾아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은행에서의 어떤 규제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기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들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 가계 대책에 있어서 좀 더 안정화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DSR 도입의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투기 수요를 잡겠다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이른바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방식이 성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실질적인 시장 반응에 있어서는 갭 투자는 여전히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대출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또 한 가지 한편에서는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낙찰자금 대출이라는 또 다른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집단 대출은 줄어들 거고 그런 시장으로 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만 좀 치우치긴 했는데 사실 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투자 심리를 억제해서 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대출 규제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가계 대출을 책임성 있게 갚아나가야 된다거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다른 상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 때는 보통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또 무리한 그 대출을 받아서 가계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예전에 나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규제 정책은 좀 더 서민 중심으로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이번에 이 대책이 또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네.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이 대선 앞두고 또 다음 정권에서는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